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오랜만이죠?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파울로 말디니와 그의 아들 다니엘은 꼬바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3월 21일 밀란의 스포츠 디렉터 말디니와 그의 아들 이 다니엘이 꼬바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자가 격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꼬바 바이러스에서 회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파울로 말디니는 이반 가지디스와 클럽의 기술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밀란에 복귀했으며 현재 이 이탈리아 비상사태에 대한 그리고 또 팀에 대한 비상사태에 관련해서 급여 삭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반 가지디스와 선수단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디니가 이탈리아에서 양성 반응자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좀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걱정한 거에 비해서 빠르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현재 AC밀란에서 이제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니까 뭐 행사에서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격리도 끝났다고 하니까. 다음 소식은 무리뉴 감독은 자신이 공원에서 토트넘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무리뉴는 이 꼬바 바이러스로 인한 제재 상황에서 은돈벨레와 공원에서 훈련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고, 무리뉴는 런던 북부 바넷의 헤딜리 커먼에서 은돈벨레와 1대1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이 세션은 필수 목적으로만 집을 떠날 것을 권고한 영국 정부의 지침과 모순된 것으로 인정이 되었으며, 무리뉴는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규약에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우리는 오직 가정 내에 있는 사람들과만 접촉해야만 하며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하고 정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했어요. 뭐 왜 그랬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진도 찍혔는데 이제 뭐 팬들이 찍었겠지. 뭐 무리뉴 같고 저 뒤에는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선수인 것 같으니까 은둔벨 아니냐 하면서 왜 그랬지? 나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뭐 훈련하고 싶었으면은 그냥 뭐 그냥 조용히 다른 데로 가든가 어디 뭐 빌려가지고 구단 훈련장을 못 쓰면 왜 저렇게 튀어진 데 가가지고 우리 훈련해요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솔직히 속마음이 왜 저랬지 했는데 좀 한 며칠 지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리뉴가 뭔가 이제 자는데 우리 잘 때 막 그런 거 생각날 때 있잖아요. 순간 옛날 생각이 뭐 나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고민했던 거 생각이 나든가 순간적으로 뭔가 이 은돈벨레의 이런 부분을 뭐 고치고 싶었다. 얘 빨리 만나서 훈련시키고 싶었다라는 뭐라도 이제 느껴졌나? 갑자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 때는 사실 진짜 심할 때라 잉글랜드도 막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 건데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다른 데는 첼시 같은 구단은 이제 뭐 선수가 나가서 공을 차니까 화도 내고 벌금도 먹이고 하는데 여기는 감독이시 선수 데리고 나가면은 뭐 어쩌자는 거냐? 참 별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몇몇 지켜보는 구단들이 뭐 리버풀을 포함해서 토트넘도 그다음에 그 외에 몇몇 팀들 뭐 국내를 가리지 않고 조금 빅클럽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팀들이 자꾸 이렇게 사골치네. 그래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분명히 다른데 장소를 빌릴 수 있었을 텐데 잔디를 밟고 싶었나 봐.
뭔가 잔디, 잔디 중독인가 봐. 밟아야지만 막 이제 뭐 약간 잠이 오고 막 좀 사는 거 같나? 얘는 확실히 은둔벨레, 얘네 둘은 모르겠어요. 뭐 다이어나 그런 애들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코치 같이 따라간 건지 선수들이 다른 애들이 따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여기는 무리뉴고 여기는 은둔벨레다. 네. 우리가 근본이 없는 행동을 봤다면 근본을 봐야겠죠? 첼시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첼시의 밀레니엄 호텔을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사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첼시는 런던의 시장에게 주변에서 일하지만 집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보건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동쪽 스탠드의 레스토랑은 주로 돈 많은 관객들이 와인과 치즈를 즐기는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이었는데 네, 지금은 꼬바로 인해서 모든 축구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첼시는 그 구역의 시설이 최적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스타디움 주변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전부 첼시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이 대규모 주차장으로 바꾸겠다라고 또 이제 발표를 했어요. 확실히 뭐랄까 좀 상황이 어려울 때 뭔가 필요할 때 근본이 나옵니다. 근본이. 네. 첼시의 근본은 아주 훌륭한 팀이에요. 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보건 직원들 이 꼬바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직종의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 뭐 그다음에 이제 숙식 관련된 것들도 첼시는 자기 구단 소유의 건물과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서 하나하나 나오는 거죠. 리버풀이 더 근본이라고? 그 새끼들 근본 존나 없는데요? 다른 리버풀 말하는 건가? 저 남미 쪽에 리버풀 다른 팀도 하나 있어. 뭐 리버풀 뭐 뒤에 붙더라고. SC인가 뭔가. 그 팀 말하는 건가? 모르겠네. 자, 다음 소식은 호날두 노쇼에 관련된 집단 소송 첫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페스타 측 대리인은 당시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들이 출전한다라는 것이었는데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실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티켓 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다면 티켓 대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이를 더 페스타에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변론에 따르면 더 페스타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며 관련 형사 사건은 수서 경찰서에서 이탈리아에게 수사 공조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올해 6월 4일에 다시금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루어진다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첫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다음 2차 변론이 6월 달에 다시금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호날두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재수가 없고 화가 많이 나는데 요거를 뭐 이제 전액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거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되면 좋겠죠. 뭐 제가 안 갔으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냥 좀 그런 생각 하는 거죠. 벌금 냈다고 하니까. 아무튼 재수는 없어. 재수 없는 건 똑같아. 변함이 없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영국 의료진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들이 영국 의료진을 돕는 플레이어스 투게더라는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참여한 선수들로는 아즈필리쿠에타, 제이미 바디, 해리 윙크스, 제임스 매디슨, 조던 핸더슨,
세바이어스, 그 다음에 맥과이어, 케빈 데 브라이너, 해리케인 등이 있고 또 이제 손흥민도 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400만 파운드, 60억이 넘는 금액을 현재는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해요. 선수들이 이제 뭐 기부 행렬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좀 주체로 이 꼬바 상태에서 뭐 모금 캠페인 해가지고 이 금액을 또 공동의 이름으로 또 이제 기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행태죠. 이렇게 좀 영국에서 축구가 제일 유명한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주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러한 뭐 휴지 차는 것도 있었고 이거 되게 많았는데 릴레이가 엄청 많았어. 한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또 축구 선수들이 또 자기 이제 친분 있는 선수들에게 이제 또 하는 게 있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더라고 SNS에. 다음 소식은 영국 FA 평의회는 잉글랜드 7부 이하 리그 이제 7부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즌 무효화 결정에 최종 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FA 평의회는 오늘 내셔널리그 시스템에서 이제 7부 리그부터 11부 리그 외로운 거보다 진짜 좀 외롭긴 한데 여자축구 3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여자축구가 3부 리그 7부 리그까지 있어? 되게 많네. 기타 아마추어 리그와 2019-20 시즌을 종료한다라는 FA 측의 결정 내용을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꼬바 사태로 인해서 FA 측은 각 리그 수준에 맞춰서 2019-20 시즌을 종료시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셔널리그 시스템, 여자축구 이사회, 여자축구 연맹, 아마추어 리그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우냐고? 질문이 되게 좀 저질스럽네요. 외롭다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 2019-20 시즌을 종료시킨다는 내용의 사안이 FA 평의회에 회부되었고 해당 사안은 관련 협회 소속 대표들이 제출하였다고 하며 FA 이사회 또한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FA 평의회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 투표 결과는 해당 결정을 승인한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7부 리그 이하, 뭐 11부 리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자축구 3부 리그부터 7부 리그, 기타 아마추어 리그 등이 이제 종료가 되었다고 해요. 요것도 근본 기사인데 터키 갈라타사라이는 꼬바에 대항하며 구단 소유 빌딩을 병원으로 운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꼬바로 인하여 터키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갈라타사라이 팀은 호텔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이스탄불 메지디 에코이에 위치한 구단 소유의 빌딩을 이제 호텔인데 객실로 치면은 182개, 182개의 이제 객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터키 보건부의 지시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뭐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대단한 거죠. 이런 게 진짜 빅클럽이죠. 다른 게 빅클럽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클럽이면 전 세계를 통틀어 이제 뭐 말을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이 유명한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런 클럽들이 이렇게 좀 먼저 나서는 행동들이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주면 참 보기도 좋고 근본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갈라타사라이는 터키 3대 축구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중에서도 갈라타사라이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했고 뭐 그랬죠. 뭐 갈라타사라이, 그 다음에 페네르바체, 베식타스. 그래도 페네르바체하고 베식타스는 한번 휘청한 적이 있어요. 크게 휘청. 이게 뭐 구단이 뭐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이 완전 진짜 개차반으로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갈라타사라이는 항상 그 유지되는 순위, 유지되는 그런 이제 성적이 있었죠. 아닌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베식타스하고 페네르바체 한번 진짜 휘청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에 비하면 또 갈라타사라이는
옛날에 갈라타사라이 팀에 이나모토가 아마 잠깐 뛰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토모도 갈라타사라이인가?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나모토가 잠깐 뛰었던 게, 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뭐 드록바나 그 친구 누구냐? 그 네덜란드 1.5 지금 은퇴한 스네이더도 있었고,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거쳐갔죠. 갈라타사라이는 돈은 좀 많이 썼고 터키 내에서 당연히 뭐 유명한 클럽이니까. 여튼 뭐 대단합니다. 이 건물 통째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하네요. 역시 이렇게 큰일 있을 때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비교가 돼요. 근본이. 도르트문트는 산초가 떠난다면 페란 토레스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렌시아의 페란 토레스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페란 토레스에 대한 관심을 현재 놓지 않고 있으며, 이 20살의 어린 선수는 이번 시즌에 발렌시아에서 이미 35번의 경기를 치렀으며 6개의 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페란 토레스의 영입에 대해서 도르트문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발렌시아에서의 페란 토레스의 계약은 2021년에 만료가 되는데, 현재 페란 토레스는 발렌시아 팀과 계약 연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름에 페란 토레스가 팀을 떠날 가능성을 현지에서는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페란 토레스 물론 이 스페인 내에서도 원래 유명한 선수였어요. 유망주. 근데 우리가 좀 이름을 더 많이 들은 건 이강인과의 비교에서였죠. 그러니까 이강인과 뭐 실력 비교가 아니라 이강인을 임대 보내야 된다, 말아야 한다 했을 때 그 이강인을 잔류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항상 비교했던 게 페란 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페란 토레스 봐라. 똑같이 이강인과 발렌시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팀에서 조금씩 지금 기회를 부여받고 있고, 뭐 이번 시즌 봐라. 이강인도 충분히 페란 토레스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기회 받다가 확 뭔가 좀 자연스럽게 1군에 정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페란 토레스와 비교하는 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강인을 저 좋아해요. 사실 제 강인 마음 쪽인데 페란 토레스는 진짜 잘하더라고. 얘는 스페인에서도 얘를 왜 기대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얘는 뭐 1군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얘가 다양하게 뛸 수 있어. 뭐 2선 자원대 갈 수도 있고 그 밑에 으로 내려와서 뛸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군데를 뛸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지만, 다른 선수가 있으면 페란 토레스는 이 기회 받으면 그래 항상 여기서 가면은 중방은 치는데 얘 쓸까 고민을 하면은 얘한테 그냥 내가 봐도 그냥 좀 더 얘를 부를 것 같아요. 너 준비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해요. 여기 가서 뛰라고 해도 잘하고 저기 가서 뛰라고 해도 잘해. 물론 좀 한 곳에 정착해서 뛰면 훨씬 더 좋겠지만, 뭐 미안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이강인은 좀 이제 뭐랄까, 선수들이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이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맞춰가야 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이 선수를 내 전술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은 전자고 페란 토레스는 후자죠. 그렇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거나 쓰임새에서 선택을 할 때 사실 페란 토레스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강인이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강인을 원하는. 그래서 이강인 중심은 뭐 팀이 짜줄 수 있는 거지, 어린데. 뭐 그게 좀 된다면 다른 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적이 아니더라도 임대로라도 좀 꾸준히 뛸 수 있는. 페란 토레스는 잘하고 있더라고. 아무튼 뭐 물론 산초의 능력에 얘를 그 자리에 비교한다면 부족할 수는 있겠지, 페란 토레스가. 산초는 이제 워낙에 이제 특성이 딱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잖아. 빠르고 드리블러에다가 뭐, 근데 얘는 뭐 그런 스타일, 뭐 그렇게 걔만큼 빠르지도, 그 다음에 걔만큼 드리블러도 아니지만, 페란 토레스는 보고 있으면 뭐랄까 좀 안심되는 스타일. 진짜 나는 얘 솔직히 보면서 그렇게 잘할 거라 생각 못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서 얘 진짜 잘하는구나. 얘 왜 진짜 스페인에서 왜 얘를 유망주로
말하고 있고 왜 발렌시아에서 나와서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클럽을 가길 원하는지 알겠더라고. 뭐 도르트문트 가면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페란 토레스가 현재 도르트문트와 링크가 뜨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고요. 첼시는 아론 램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유벤투스의 미드필더 아론 램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램지는 2019년 7월에 자유계약으로 아스날을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지만 이제 사리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에 램지를 적응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램지는 현재 유벤투스에서 주급이 40만 파운드 6억이에요. 주급이 엄청난 고액의 주급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아론 램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램지는 올 시즌 총 24번의 출장을 했고 4개의 골,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쌀 수밖에 없지 주급이. 자유계약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 선수를 공짜로 영입하는데 주급을 많이 안 줄 수가 없지 사실. 근데 좀 많이 받긴 하죠 그래도. 생각보다. 돈 많이 썼어요 램지한테. 램지 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솔직히. 좀 약간 램지를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드워커 스타일의 선수를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램지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전에 지금 같은 약간 이미지 전에 램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너무 들어가지 마라. 박스 근처까지만 가라. 저도 보면서 정말 박스 근처까지 움직이는 활동량과 들어가서의 모션은 정말 좋은데 결정력이 좀 안 좋구나 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자유계약으로 이제 풀린 거죠. 비쌀 수밖에 없었어. 근데 얘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조건 있으면 진짜 첼시가 만약에 데려갈 마음이 있고 좋은 조건 있으면 뭐 바클리 이런 애들 다 정리하고 마운트도 모르겠어요. 마운트도 뭐 얘가 낫지. 차라리 얘 데려가면은 좋은 사실 얘도 그래. 얘도 이탈리아에 지금 있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인데 무섭지. 거기 진짜 이탈리아 정말 살벌하게 막 지금 꼬바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뭔가 좀 이게 잘 서로가 좀 상황이 맞으면 선택 상황이 맞으면 돌아오는 게 또 런던 팀이면 첼시가 또 괜찮지 않을까. 난 램지 좋아해서 네. 다시 잉글랜드 무대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잉글랜드 애들은 그냥 다른 나라 안 가는 게 나아. 그냥 뭐 가서 뭐 못한다고도 생각하고 스타일이 그냥 잉글랜드 스타일 애들은 잉글랜드 남아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몇 없어 성공한 애들이 진짜. 램지가 이제 유벤투스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거 맞는데 뭐 또 첼시 유니폼도 자꾸 보다 보면은 안 내려. 근데 아스날 팬들 싫어하겠지. 사실 그 같은 런던 팀에 가면은 좀 뭐 기분이 안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아스날이 이제 재계약을 안 한 거니까. 에밀이 족쳐요 에밀이. 네. 그때 잘 뭐랄까 계약을 하는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재계약 안 한다 했을 때 좀 걔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죠 저는. 런던에서 뛰고 있는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램지가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질이나 좀 팔던지 정리하든지 하고 얘를 냅두길 바랬는데 몰라.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 또 사정이 있었겠지. 레스터 시티와 노리치는 5월 초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스터 시티와 노리치는 소속 선수들에게 5월 초 훈련 재개를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며 6월 달에 프리미어리그가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의 로저스 감독과 노리치의 다니엘 팔케 감독은 5월 첫 주에 훈련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레스터는 꼬바 사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그룹
지역별로 훈련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두었고, 선수들은 각자 훈련을 이제 언제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노리치 경우 남은 9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5월 6일을 훈련 재개일로 정했고, 이를 선수단에 통보했으며, 노리치는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잔류권과의 승점 차이가 불과 6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시즌이 재개될 경우 선수들이 최상의 이제 몸 상태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으니까, 네. 5월 달부터 이제 몸 관리 다시 들어간다. 체력 관리, 선수들의 이제 실전 감각들을 좀 이제 연습 경기들을 통해서 올려야겠다라고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측은 3월 13일에 시즌을 중단을 했고, 이후 무기한 중단을 발표했지만 시즌을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꼬바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리그 재개 시점은 분명히 또 바뀔 수가 있겠지만 6월에 시즌을 재개하자는 내용이 아니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레스터와 노리치 선수들은 훈련 복귀를 통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몸 상태를 풀핏으로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이게 기사들이 되게 많아. 정말 다양하게 뭐 한다, 안 한다, 뭐 아이 이런 극과 극의 내용부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무조건 손해를 볼 수가 없다. 지금 뭐 쉬고 다시 하는 거에서 뭐 경기를 뭐 다 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리그가 중단된 상태에서 벌써 손해 본 게 있고, 이거를 리그를 재개하고 풀 경기를 다 한다고 해도 이 손해가 메꿔지진 않는다. 다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리그가 재개가 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선수들도 무관중 경기 뭐하러 하냐 했지만 이 다가오는 체감적인 이런 뭐랄까 좀 힘듦이 구단들이 야 이거 무관중 경기라도 해서 중계권료라도 좀 받고 뭔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했던 시즌 전에 생각했던 금액의 이득을 볼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화시키자 피해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무관중 얘기도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중기라도 하자. 사람들을 물론 불러 모을 수 없다면 중기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아도 비슷해. 분명히 축구 스포츠 다 통틀어서 먼저 재개되는 건 아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제 이게 불어 닥쳤고 그 다음에 뭐 대응 방안을 준비했으니까. 원래 일본은 4월 말부터 한다고 원래 못 박았어요. 2부 리그 4월 말부터 1부 리그 5월 며칠 5월 초에 그냥 하겠다. 경기 연다. 완전히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지금 일본은 안 되지. 아마 그러니까 결국에 아시아에서 누가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눈치 볼 수 없고, 지금은 뭐 한다고 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그 한다고 해서 나가서 그럼 줄줄이 다른 나라들도 야 쟤네 나라 저거 하는데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다시금 또 터지면 거기에서 욕먹는 거는 맨 처음 했던 이제 나라 욕먹을 테니까, 뭐 우리건 중국이건 뭐 일본이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우리도 K리그도 조금씩 지금 이제 시간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기가 눈치가 보이긴 보인다니까. 안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아예 리그가 재개가 안 됐잖아요. 시작이 안 했잖아요. 일본은 한 경기 했나? 그랬을 거예요. 중국은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아예 안 했고. 근데 아마 아시아부터 먼저 하고, 이게 상황이 좀 어떻게 뭐 보안책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그 전에 이제 꼬바 있을 때도 열 체크 같은 거 하고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기장에서 뭔가 퍼졌다라는 것도 없었고,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잠복기였다가 한 번 더 팡 터질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지. 여기서 이제 끝났다. 이제 여기서 아니라 생각하면은 더 이제 2차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거 눈치 보겠죠. 근데 얘네가 뭐 지금 아시아 먼저 이제 퍼졌던 아시아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도 계속 쭉쭉 퍼지고 있는 유럽이 6월 달에 재개할 수 있다?
지금이 뭐 4월 15일이면은 이제 4월 말로 향해 가는데 6월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야 그쵸. 네. 하면 좋은데 안전해야지 일단은. 이게 무관중 한다고 해도 다 아시겠지만 무관중 한다고 해서 뭐 사람 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뭐 중계할 거면 중계하는 사람 이제 뭐 해설 그다음 경기 관리 뭐 이런 거 경기장 관리가 다 필요하니까 선수들도 몇십 명씩 와서 이제 뭐 준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라도 그냥 기사 나온 것 같아요. 김신욱이 나왔네요. 김민재와 김신욱이 연봉이 삭감될 것이며 중국 리그의 선수들 연봉이 일괄 삭감에 전 구단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중국 축구 관계자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모든 선수가 월급을 덜 받게 될 것이며 3월 1일부터 리그가 시작되는 날까지 받아야 되는 월급 중 일정 비율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삭감 비율이 40%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무 회의를 거쳐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파울리뉴 그다음에 옛날에 파울리뉴 이제 바르셀로나 뛰었던 토트넘에 뛰었던 덴벨레 인터밀란에서 뛰었던 미란다 그다음에 에데르도 있고요. 펠라이니 그다음에 펠라이니 메뉴죠. 그다음 사우스햄튼의 그라시아노 펠레 이런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 전원이 삭감 대상이며 한국인은 이제 김민재도 있고 김신욱도 있고 박지수도 있고 텐지네 테나이 송주훈이라는 아마 경남에서 뛰었던 선수일 거예요. 네. 이런 선수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선수들만 깎는 게 아니라 스태프까지 깎이면 아마 이제 감독을 보고 있는 최강희 감독 상하이 선화에서 감독을 보고 있는 최강희 감독 그다음에 이제 충칭 리판에서 감독을 보고 있는 장혜령 감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연봉이 삭감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썸네일용 나중에 캡처해야 되고 기사 내용. 영국 스카우트 전문지에서 대한민국 수비수 김민재에게 집중 조명을 하면서 김민재를 유럽 5대 리그가 주목할 선수로 내다보았습니다. 영국의 축구 스카우트 전문지인 스카우티드 풋볼이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를 집중 조명하는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스카우티드 풋볼은 김민재를 더 몬스터라는 별명과 함께 소개하며 중국을 떠나 탑5, 5대 리그 진출을 노리는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가 수비 지역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골키퍼와 동료 이 센터백 사이에서 언제나 공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로 소개했고 특히 이제 특유의 전진 스루 패스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상대 진영으로 전진해 동료들과 작은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데에도 능숙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분석한 내용이 제가 김민재를 제일 좋아하는 부분의 하나죠. 이제 수비수들, 그러니까 기존의 대한민국 수비수들을 보면은 수비 원툴로 잘하는 선수는 이제껏 계속 왔었어요. 다만 이제 과거에 더 이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외국의 축구, 유럽이나 남미 축구를 만났을 때 많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수비는 감독들이 거기서만 있어. 얘네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팩트니까 더 나가서 공간 열어주고 뒷공간 주지 마. 그냥 거기서 지키고 있어. 이랬는데 김민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 스타일이 거기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답답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드리블 치고 나와요. 드리블 치고 나오면 김민재를 막는 대인마크가 없어요. 일단 사실 아시아에서는 그랬죠. 유럽에선 그런 이제 드리블을 치면서 밖으로 나오는 수비수도 꽤나 있지만 K리그에서 김민재가 독보적인 원탑이었던 이유는 그렇게 나갔을 때 김민재를 누가 막아야 되는지를 몰라. 김민재한테 그래 얘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계속 냅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미드필더 라인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드필더 서드까지 올라가다 버리고 얘가 패스를 주는 게 되게
위험한 상황의 시작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김민재가 잘 수행했어요. 그거를 뭐 최강희 감독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민재에게 요구했다라기보다는 김민재 스타일을 최강희 감독이 살려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민재를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약간 놀란 게 저렇게까지 올라와? 하는데 그 전북은 그래도 그 준비가 돼 있었지. 당연히 이제 축구팀이니까 김민재가 올라가면 신영민이라든지 누가 급하게 이제 그 자리를 메꿔놓고 있어요. 메꿔놓고 있어. 근데 김민재가 그 올라갔을 때 메꿔놓고 있는 자리에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면 사실 김민재가 못 올라가죠. 다만 김민재가 그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하는 영리한 선수였고 어린 선수였고 하다 보니까 이 대표팀에서도 이제 뭐 미들맨이죠. 그래서 김영권, 김민재. 원래는 이제 봉사활동 그분이 이제 사고 안 치셨으면은 우리가 현수랑 이제 김영권이었을 텐데 걔가 이제 사고 쳐가지고 김민재가 좀 급부상하게 된 것도 있죠. 사실 없지 않아 있죠. 뭐 여튼간에 김민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 나가서도 굳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재가 뭐 새롭게 뭐 좀 그런 부분을 장착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예전에 울산에 뛰었던 리처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오스트리아,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는 유럽 축구의 변방이죠. 변방의 변방. 솔직히 말하면 1차적인 변방은 솔직히 말하면 오데리그 밖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제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데 1차적인 변방이고 오스트리아는 변방의 변방의 변방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온 친구가 리차드라는 이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그랬어요. 한국 수비수들 수비 잘한다. 이 정도 되게 퀄리티 높은 수비야 하는 거다. 하지만 그 수비 이후의 것들, 그러니까 수비수가 공을 따냈어. 따냈으면은 이제 바로 역습 찬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몰고 나가야 돼요. 패스 주는 것도 좋지만 수비를 따냈을 때, 수비에서 공을 따냈을 때 내 앞에 선수가 없으면 나라도 올라가서 그 이제 이 빌드업을 올리면서 상대가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수비수들은 그 상태에서 뒤로 백패스를 하더라.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자기도 이제 도와주고 같이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막 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백패스 해버리면은 템포 끊겨. 역습 상황 끊겨. 이 아주 좋은 찬스를 놓치는 건데 이거를 우리 팀 선수들을 그러니까 울산 선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K리그 전체 풍토가 그렇다고 말하면서 아 이게 되게 아쉽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김민재한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김민재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 선수죠. 좀 더 다양한 공격 루트에 또 한 명이 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제가 되게 좋아요. 지금도 되게 좋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김민재 중국 갔을 때 네가 뭐 군대를 면제 받았으면은 유럽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얘는 지금 가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표현 방식이 이제 좀 너무 험악해진 거지. 그냥 뭐 그래도 유럽 가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뭐 여기서 돈 좀 벌고 가지 뭐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아니 씨발 지금 왜 중국을 왜 가는 거요? 하면서 이제 뭐 오롯이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김민재 본인도 뭐 금전적인 이유가 필요했겠지만 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어린 거랑 무슨 상관이야.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본인도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원하면은 뭐 충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본인이 국대에서 이제 유럽 선수들 만나면서 그러니까 뭐 자기와 같은 포지션에 과거에는 이제 뭐 중앙수비 홍종호가 있었지만 뭐 홍종호랑은 만날 수가 없죠. 물론 홍종호랑 이제 전북에 있을 때 많이 대화를 해봤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포지션의 선수를 보면서 유럽에서 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좀 깨달았대요. 다른 데 들어보면은 유럽을 가야겠구나. 내가 유럽을 가서 한 번 더 좀 내 스타일을 또 발전시킬 수 있고 내가 나한테 있는 잠재력을 좀 더 발현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 다 가고 싶지. 근데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일단은 내가 들어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불러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게 이제 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또 리그를 한창 해야 뭘 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뭐 그거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상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당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 후년이더라도 좀 김민재가 좀 유럽에서 뛰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내가 국뽕일 수 있어. 인정하고 국뽕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김민재 좋아하니까 김민재 맘이니까 오바 떠는 거를 할 수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아스날 가면 바로 선발입니다. 진짜. 요즘 무스타피가 좀 잘하긴 했어. 이제 뭐랄까 이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기 전에는 걔가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면 1티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이? 내가 보기엔 걔보다 훨씬 나. 진짜. 말인가 뭔가 뭐 있어두고 브라질 데려오네. 얘가 훨씬 나. 걔는 솔직히 스페인에서도 2부 리그 전전하고 막 별로 성공도 못했다는데 그 브라질 자국 리그 좀 잘해가지고 뭐 급해서 데려온 것 같은데 아시아 그 스카우트 하긴 FM 보면은 애들이 아시아를 스카우트를 안 해. 진짜. 일단 뭐 무시할 수 있어. 걔네들 입장에서 무시할 수 있지.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이게 좀 알아보면은 이 정도면 참 괜찮을 텐데. 군대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 리버풀이었다. 아스날이 좀 오바라면 진짜 원래 얘기 나왔던 와포드나. 근데 와포드는 지금 상황이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거기는 뭐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잉글랜드 가면 제일 재밌는데 못 가더라도 뭐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는 아니에요. 그거 똥이에요. 그래서 똥이니까 그 셋 중에 하나 가는 거 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전용 유니폼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축구용품 매체인 푸티 헤드라인스는 리버풀의 2020-21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콘셉트의 이제 유니폼을 공개했는데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전용 유니폼은 흰색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매체는 검은색 로고와 황금색으로 칠해진 패치가 있고 셔츠는 보석 모양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금 패치에는 지난해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 선수단이 이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누비려면 올 시즌 우승을 확정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챔스의 우승은 끝나버렸죠 뭐.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렌테한테 찌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16강에 탈락했고 여튼간에 뭐 이런 컨셉의 유니폼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유니폼 자체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예요. 뭐가 별로냐? 흰색을 안 줘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흰색 유니폼은 제가 이제 옛날에 유니폼 많이 모아보고 되팔아보기도 했고 했는데 되팔 때도 그렇고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고 흰색은 정말 뭐랄까 위험한 색깔이야. 한번 잘못됐어.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흰색 유니폼 입고 횟집에 가서 친구랑 회 먹다가 초장 흘렸는데 바로 그 10 얼마짜리가 바로 걸레야. 내가 진짜 어떻게든 이거를 뭐 이제 흰색 유니폼이니까 락스를 담그고 뭐 진짜 인터넷에 있는 진짜 모든 그 색깔을 빼준다라는 진짜 모든 걸 다 해봐도 초장을 못 이겨. 근데 진짜 초장 이기는 그런 이제 제품 나오면 그 제품은 진짜 뭐 일단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뭐 이탈리아도 비슷하게 지금 스파게티 뭐 그런 것처럼 뭐 토마토 여기는 고추장이지만 아무튼 초장 한번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막 누가 들으면 한 바가지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두 방울. 그러니까 알죠? 제 그러니까 초장이란다. 제 회를 좀 약간 뭐랄까 촌스러워서 회를 초장 맛에 먹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이 찍으면 알잖아요. 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잖아. 그게 이 유니폼 떨어진 거예요. 정말 그게 초반이었어. 차라리 좀 뭐 거의 다 먹다가 이제 뭐 묻었으면은 괜찮지. 내가 사야 되는 거였고 그 좀 많이 먹고 싶었는데 초반에 그거 딱 떨어지니까 진짜 밥맛이 훅 떨어지면서 진짜 막 그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그 진짜 이 비싼 거잖아요. 유니폼이 다 비싸요.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야 한 10만원 초반대. 진짜. 아니면, 뭐 예전 거 이제 좀 철진한 거 싸게 팔아가지고 그 10만원 안팎이어도 그래도 비싼 거예요. 옷이 10만원 넘어가면 비싼 거죠. 좀 마음 먹고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다 아쉬우니까 축구 유니폼 자체가 재질이 좋은 거니까 잠옷으로라도 입어야지 하지만 절대 못 입어. 신경 엄청 쓰이고요. 초장부 든 거 신경 엄청 쓰이고, 그 이제 막 엄청 이제 막 락스에 담갔다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희미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신경 쓰여. 차라리 아예 빨개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그래서 유니폼 항상 말하잖아요. 흰색은 사지 마라. 토트넘 팬들도 나한테 물어봐요. 가끔. 뭐, 손흥민 유니폼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 사세요. 사는데, 어디 사라. 남색. 흰색은 아니다. 흰색은 진짜, 만약에 손흥민 유니폼을 이제 마킹해서 사서 액자 보관할 생각이 있으면 흰색은 괜찮은데, 진짜 막, 입고 다닐 거. 내가 막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나 입고 다닐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산다면, 절대 비춥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절대 비추. 제가 옛날에 이제 유니폼 많이 갖고 있던 것도 많이 정리했어요. 정리할 때도 가격이 잘 나오는 거는 이제 빨강색, 파랑색, 그러니까 흰색 아닌. 흰색은 진짜, 왜냐면 흰색은 3년 지나면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좀 약간 색이 먹어요. 먹는다라는 게 약간 누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장에만 넣어놔도 거기에 뭐 온갖 그 관련돼 있는 거 다 제품 같은 거 뭐 습기 같은 거 빨아먹으라 뭐 해도 먹어요. 흰색은. 색감이. 흰색은 진짜 좀 정말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사는 거는 이해되는데, 뭐 정말 좀 입을 거? 성남 같은 검정색? 그런 건 완전 땡큐지. 내가 진짜 성남에 김두현 있을 때 그 색감이 검은색을 이제 유니폼 바뀌어가지고 내가 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수원 팬이다 보니까 안 샀는데, 진짜로 나 성남 유니폼 지금도 정말 갖고 싶어하고, 개인적으로 성남 패딩이 정말 깔끔하게 나와요. 완전히 단색 검은색으로만 쫙 넣어가지고 이제 성남 그 까치, 그리고 뭐 거기만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정말 이제 나오는데 좋습니다. 성남 패딩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구하려면 안 먹으면 이제 웃돈 주고 사야 돼. 그거는. 성남이 이쁘죠. 성남 살만해 진짜. 아무튼 흰색은, 흰색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쪽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흰색은 정말 비추합니다. 뭐 본인이 사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흰색인데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건 발렌시아 이강인 거. 왜 고민했냐면, 이제 기념 유니폼이기도 했고 아디다스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마지막 해였어요. 그래서 아디다스 좋아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디다스 마지막 해가지고, 그래서 기념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을까? 그냥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 안 샀지. 비싸 유니폼 한번 사는 거 진짜 힘들어. 자, 다음 소식은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노이어는 미넨과 재계약 협상에서 2025년 여름까지 연장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미넨 측은 2023년까지만 연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협상은 2주 전에 실패로 이미 돌아갔으며 미넨에게 기간만이 문제는 아닌데 노이어는 연봉으로 2천만 유로, 265억을 요구했고, 이와 같은 높은 연봉의 요구의 이유는 이제 미넨에서 뛰고 있는 라리가 출신들 선수들 연봉이 많이 받는다. 알아보니까 걔는 한 이 정도 받더라. 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쿠티뉴가 임대가 있고 리카 에른데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미넨을 이적했죠. 그러니까 걔네들 이 정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쓱 물어본 거지. 샤워할 때 비누 주면서, 야 연봉 얼마냐? 쿠티뉴가 나 한 2천만 유로 받나? 뭐. 노이어가 와씨 너 같은 쓰레기가 2천만 유로? 와씨 근데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헐 나 독일 완전 에이스인데 1티어인데 골키퍼 이런 거지. 빠게 친 거지. 괜히 물어본 거지. 그냥 그게 남 얼마 버는 거 들으면 안 좋아. 저는 친구들이 연봉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엄청 물어보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연봉 얼마냐 물어보는데, 나는 그 질문이 물론 친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왜 저렇게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막 궁금해하는 거야? 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려주나? 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청개구리 같이. 어떻게 보면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애도 있는가 반면에도 아예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여튼간에 노이어가 쓱 물어봤겠지 뭐 샤워할 때. 그럼 이제 니카 에르난데스 뒤에서 한마디 거들었겠지.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야 너 같은 쓰레기가 2천만 유로 받는다고 했는데 리카가 뒤에서 왜? 넌 그것도 못 받아? 이러면은 속으로 야이씨 나 노이어야 내가 왜 못 받아? 근처지 그 근처 언저리 이런 거 훨씬 못 미칠 거야. 막. 미넨도 어느 순간 사실 그 도르트문트에서 애들 데려갔을 때, 그러니까 괴체나 이 레반도프스키 이런 데려갔을 때 이제 뭔가 좀 특히 괴체 때 연봉에 관련된 게 좀 깨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좀 불협함이 있긴 했는데 여튼간에 뭐. 근데 사실 예전 노이어면은 내가 줘야지. 더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요즘 노이어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좀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전. 왜냐면 그 중족골 수술을 양쪽 다 했던 것도 몰랐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알려졌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몰랐고 그럼 좀 뭐 나이도 이제 먹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나이도 좀 먹고 있고 뭐 미넨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1차적인 그때 협상은 대리인이 갔었는데 20분 만에 바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차이가 큰가 봐요. 특히나 이제 뭐 금액적 차이도 차이지만 2년의 이제 기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5년격이잖아요. 한다면.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좀 약간 서로에 대한 의견 차가 있나 보죠. 근데 저런 애들은 또 귀신같이 금방 잘하더라고. 노이어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노이어 때문에 기어 나오는 골키퍼가 정말 많았거든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 나오는 막 거기서 왜 나오지 하는지 할 정도로 기어 나와. 이게 진짜 이게 약간 K리그에 3백 붐이 불었던 것처럼 노이어도 뭔가 골키퍼들 사이에서 야 이건 기어 나가자. 이건 나가야 된다. 튀고 싶다. 막 관종기가 막 불타올라가지고 씨. 그 이상한 골 많이 먹겠다고 애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골키퍼들이 나오는 거 되게 약간 무서워하거든요. 옛날 병정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항상 말했잖아요. 나는 히딩크가 좀 더 젊고 건강했을 때 노이어를 한번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노이어 이렇게 나갔을 때 히딩크가 노이어는 봐줄지 아니면은 노이어한테도 막 난리칠지 그게 좀 궁금했어 옛날에. 노이어는 봐주겠지 뭐. 근데 그래도 김병지만큼은 안 나오지. 아니야 나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 나오지. 그러니까 김병지보다는 더 나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 나가지. 그렇게 이제 잘라 먹을 수 있는 노현은 이제 좀 이제 빠르게 앞선해서 뭐 거의 뭐 수비용들처럼 자를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막 선수들이 다 주변에 있는데 상대 선수가 있는데 막 치고 나가진 않지. 그치? 그건 좀 미친 거지. 내가 봐도 그거는 특히나 이제 뭐 국내 감독이었으면 김병지의 이름빨 때문에 좀 뭐 그러지 말아라고 말했겠지만 히딩크는 진짜 학을 뗐을 거예요. 저 새끼 뭐야? 저 뭐야? 이거 올스타전이야? 올스타전도 그렇게 하면 욕먹을 수 있어. 옛날에 나 아이트 기억하는데 올스타전 한다고 했을 때 김병지를 공격수로 쓰겠다라고 홍보한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그게 왜 기억하냐면 나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김병지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 훈련 안 하고 일반 훈련할 때 진짜 잘한다. 공격수 같다. 이런 약간 선수들의 풍이란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올스타전에서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 김병지가 고사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나 사실 올스타 안 좋아하거든요. 올스타전 재미가 없어.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옛날에 세계 올스타 같은 거 뭐 홍명보 나가고 유상철 나가고 차들 나갈 때도 그냥 뭐 유명한 선수들 모여서 하는 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엄청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 항상 못 받으니까 그냥 올스타는 안 좋아하는데 김병지가 그때 공격수 나온다고 계속 홍보해가지고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안 나와 좀 짠나지. 봤어요 내가 끝까지 한 번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전반 안 하면 후반에 하거나 후반에도 좀 늦게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안 하더라고.
아무튼. 근데 그때는 재밌었죠. 차라리 전 지금도 옛날처럼 올스타전 이제 하면은 개주랑 캐논슈터 그런 거 하면은 재밌지, 오히려. 야구가 그래서 뭐 헌트 같은 거 하면서 좀 재미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축구는 그냥 경기 위주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 다음 소식은 아스날은 15톤의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아스날은 이슬링턴 주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3만 개 이상의 무료 음식과 손세정제 등 필수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스날 측에 따르면 그 총량은 15톤 정도이며 이번 건은 아스날 지역 커뮤니티의 이 꼬바 사태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날 파운데이션은 지역 단체들의 15만 파운드 가량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6만 5천여 명의 확진자와 7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은 축구는 물론 대부분 외부 활동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 각급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본이죠, 근본. 이런 게 근본이다. 멋있어요. 있어 멋있어. 웨스트햄은 선수단 급여 일부 지불 연기와 감독 및 고위 경영진 급여 30% 삭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웨스트햄은 이 어려운 시기 동안 클럽이 계속 직원들과 팬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1군 선수단과 감독이 주도하는 이 조치들의 합의를 이루었음을 이 웨스트햄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발표하길 현재 꼬바 팬데믹은 우리가 대다수가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도전을 국가 전체에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측면과 직업적인 측면 양쪽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클럽은 지속성을 성취해내고 모든 직원들과 우리 축구 클럽의 미래 생존 가능성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전체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이사회는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뒤에서 끊임없이 일해왔습니다. 이런 미지의 시대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많은 조치들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라고 또 웨스트햄도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것이죠. 네. 특히나 이 고위 경영진 급여 30% 삭감, 네. 이런 게 이루어져야 밑에 직원들도 위에서 윗대가리가 이렇게 좀 이게 뭐랄까 삭감을 하면 우리도 조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밑에부터 쪼아 올라오니까 선수들 아직 삭감도 안 하고 위에 경영진 삭감하면 밑에 직원부터 그냥 막 쥐어짜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솔선수범이라는 게 없어 애들이. 구자철은 팬들이 뽑은 아우크스부르크 역대 베스트 11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전 주장이자 분데스리가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구자철이 아우크스부르크 팬들이 직접 뽑은 역대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이 직접 선정한 역대 베스트 11 팀을 발표했으며 구자철은 미드필더 최종 후보에 당당히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자철의 선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자철은 임대로 이제 갔었던 시절과 임대 이후 완전 이적 후에도 통틀어서 155경기에 출전하며 23골을 기록했고 아우크스부르크의 부흥기에도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자철이 뽑힐 수밖에 없죠. 구자철 밑에 이제 익숙한 선수가 있네요. 저한테는. 클라반이 있네요. 네. 필립막스 왼쪽에 저 풀백 필립막스도 한때 잠깐만 뭐 첼시가니 맨유가니 막 인기가 좀 있었는데 필립막스도 폼이 쭉 내려왔나 봐요. 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구자철이 독일에서 그렇게 오래 뛰면서 155경기 뛰었다고 하면은, 그것밖에 안 됐어 하지만, 분데스리가는 34경기가 1년에 풀시즌이기 때문에, 풀리그 34경기, 155경기. 많이 뛰었어, 구자철. 진짜, 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저 봐봐요. 유일한 동양인 선수잖아요. 여기에 이누이도 있었고, 지동원, 홍종이 다 있었지만, 유일한 아시안 선수고, 네. 안녕하세요. 구자철은 대단한 선수예요. 그리고 구자철은 이 축구를 대하는 방식, 특히나 이제 자기가 축구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좀 약간 진지하지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린 선수들이나 뭔가 어떠한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한국 축구에 이제 이게 뭐랄까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진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축구계 박찬호 생각하면 되지 뭐. 박찬호의 갭과 좀 구자철 갭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 많고 진지한 거로 치면은 뭐 구자철이 이길 만한 선수는 없으니까. 구자철은 일본 선수들에게도 이제 모이면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대요. 너무 뭐 먹는 거 뭐 어렵냐, 뭐 독일에서 뭐 한국 음식 그리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뭐 반찬 보낼 수 있는 거 보내줄게 하면서 뭐. 그래서 일본 선수들과도 관계도 좋았고, 사실 뭐 일본전 우리가 이제 올림픽전을 생각하면 뭐 좀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제 아시아권 선수들하고 다 친분이 두루두루 있던 선수라. 네. 그랬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매니에죠. 토트넘은 이번 여름 FA로 풀릴 파리 생제르맹의 매니에 영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풀백이에요. 벨기에 국적에. 토트넘은 시즌 말 자유계약으로 이적 가능한 파리 생제르맹의 풀백 이 토마 매니에 계약을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벨기에 선수는 2016년 여름부터 파리에서 뛰었지만 그가 클럽에 합류할 때 맺은 4년의 계약은 이미 다 끝나갑니다. 새로운 계약을 현재 파리와 맺지 않고 있으며, 매니에는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 리그 5회를 포함해 27번의 경기를 출장했고, 이 프랑스 쪽 소식통이 전하길 무리뉴가 지속해서 오른쪽 풀백의 첫 번째 옵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미래의 토트넘을 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무리뉴 입장에서 이제 토트넘이 많이 돈 쓰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자, 그냥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오리에가 있지만 뭐 오리에 쓰레기인 거 뭐 사실 뭐 다 알잖아요. 있으니까 쓰는 거지. 있으니까 쓰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FM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얘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말만 하면 얘는 계속 막 외침에서도 말하면 맨날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나한테 뭐라 하고 맨날 뭐 돈 올려달라고 하는 있는데, 걔밖에 없으면 걔만 쓰게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느낌을 또 받고 싶다 하면 요즘엔 FM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까 그 유니폼 얘기할 때 회 얘기해서 갑자기 회가 엄청 땡기네. 회가 엄청 땡기네. 회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집 앞에 아주 조그만 횟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배민 오더라는 게 있잖아요. 배민 오더는 사실 꼭 채워야 되는 금액이 없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딱 해가지고 그게 안 채워져도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잘 시켜 먹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떤 데인지 나중에 들었는데 다른 데 본점이 있는 거야. 근데 각 동네에다 정말 횟집 같지 않은 약간 구성만 해놓고, 거기에서도 이제 오더가 내려오면은 그 원래 본점에서 좀 큰 데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그 기본 금액을 안 채워도 항상 이제 거기 아직 그 영업 안 하는데 그냥 여러만 놓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금액 3만 원 올려가지고 먹을 데가 없어. 그런데 좀 약간 서운했어요. 단골은 아니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뭐 그 정도 단골은 아니었지만 그래 한 달에 한 번 진짜 맘 먹고 한 번 먹긴 했는데
혼자 사는데 3만원 어떻게 쓰냐 회에다가 진짜. 근데 뭐 보통 횟집은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갑자기 생각나네요. 거기에서 기본으로 줬던 그 뭐지? 그 해초 같은 거 막 오도독 오도독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맛있었는데. 오도독 오도독 그게 뭐였더라? 뭐라 하지 그걸? 뭐라 하죠? 그 오도독 오도독 하는 게 뭐였죠? 해초로 그쪽 간데. 아니 그 해초과 해삼이나 미더덕 그쪽이 아니잖아요. 녹색 그치 톳 주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다른 그 횟집은 톳을 안 주는데 거기는 그 기본 문어 숙회에다가 조금의 톳을 줘가지고 식감으로 먹게 해주는 게 있는데 아 그게 정말 좋았는데 오도독 하는 게 갑자기 땡기네요. 뭐라고? 케인이 맨유 가냐고? 케인이 맨유 가는 것보다 맨유가 유로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상황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조아파타 축구 뉴스라니 오랜만이라 반갑네요. 아 진짜 럽서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개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럽서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케인이 이적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승권 팀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맨유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년 우승권 팀. 지금 맨유는 우승권 팀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챔스를 노려야 되는 팀. 그래서 다시 매년 우승권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할 테니 좀 그거보다 지금 뭐 맨유 예전 맨유였으면 갔겠지만 지금 맨유는 조금 케인이 뭐 돈을 많이 준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커리어를 위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 이것도 FM 얘기인데 자꾸 FM에서 그런 말 해요. 이 선수가 더 발전하려면 내가 감독하고 있는 팀보다 더 수준 높은 리그로 가야 된다. 이런 말 해요. 싸가지 없게 짜증나게. 근데 그게 진짜 꼴보기 싫은데 케인도 똑같아. 케인도 영국에 관련돼 있는 축구 스타들 과거 이제 할아버지들이죠. 이제 거진 아니면 이제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 이제 뭐 한 4, 50대로 가는 맨날 케인 보고 케인 지금 전성기인데 토트넘에 남아있기 너무 아쉽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내 토트넘 팬이 아니어서 뭐 별로 스트레스는 안 받지만 매번 그걸 깔고 말하더라고. 케인 뭐 토트넘 정말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뭐 걔가 더 발전하려면 아니면 커리어에서 더 많은 걸 얻으려면은 다른 팀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맨날 흔들더라고. 짠날 것 같아. 옛날에 토레스 좀 흔들었거든요. 다른 팀에서. 아유 토레스야 거기서 뭐 제토라인만 할 거니? 네가 우승하려면 다른 팀을 가야지. 응? 거긴 아니다 하면서 막 리버풀이 있으면 평생 우승 못한다 이러면서 뭐 컵 때나 우승하겠지 리그컵 이러면서 씨. 당해보면은 그 은근히 스트레스야. 우리로 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약간 뭐 그 유럽 약간 오퍼 뜨면은 뭐 대승적 그놈의 대승적 차원으로 막 해가지고 뭐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거지. 아 근데 돈은 받고 가야지. 구단이 키운 것도 있는데 맨날 대승적으로 보내주래. 옛날에 부산의 강아지가 대승이 아니었나? 갑자기 생각났네. 아무튼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 꼬바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1군 선수단과 합의해서 시즌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선수단의 급여의 20%를 반납하겠다. 그리고 시즌이 개막을 하더라도 급여의 5%를 삭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의 이해와 협력, 관용에 팀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레알 소시에다드는 시즌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20% 금액에 대해서 환불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발표하길 우리는 시즌이 재개될지 그리고 재개가 되더라도 무관중일지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즉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경기를
함께 할 수 있더라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파델라의 결승을 포함해서 11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우리가 이를 즐길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채울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모두가 시즌이 개막되더라도 연봉의 5%를 다 삭감할 것이며 시즌이 개막 안 하면 20%를 삭감하겠다라는 아주 통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구단의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대단한 것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남아있어요. 이 레알 소시에다드 바스크 지방의 대표 클럽 아니겠습니까? 빌바오와 함께. 근데 이 두 팀이 코파델라의 결승에 갔어요. 네. 이 코파델라의 결승에서 바스크 더비가 열린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경기가 열릴 수 있는데 무관중? 뭐 이렇게 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대박 경기는 관중들이 함께 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중으로 미루겠다. 경기를. 일정을. 나중에 차후 바꾸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 바스크 더비, 그 결승전, 이 바스크 지방 사람들에게는 아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팬들에게는 이제 정말 이 경기장에 가서 즐길 수밖에 없는 아주 초대박의 경기인데, 이 짱깨, 나 진짜 짱깨란 말 쓰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좋은 말이 나갈 수, 전 세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진짜 이 쓰레기 때문에. 그냥 옛날부터 먹는 거 잘 처먹으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서, 걔네들은 그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떡 같은 걸 처먹고 다녀, 왜? 별걸 다 먹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똥까지 처먹지, 왜 그럴 거면, 나 이해가 안 되는 새끼들, 진짜. 진짜. 몇 명이 피해보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독감으로도 전 세계로 이제 뭐 그 수치를 따져보면은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거의 뭐, 대유행으로 전 세계 대유행을 번져가지고, 정말, 에휴. 진짜 말해 뭐해. 아니 이게 사실 화를 안 내고 그냥 중심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해도 요즘에 마스크 뛰거든요. 마스크 끼고 뛰는데 저 말고 이제 어린 친구들 보니까 어디 학교 운동부 같아요. 근데 그 사이클 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선수들 같은데 다 마스크 뛰는데, 마스크 이제 끼고 뛰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 특히나 이제 사이클 뛰는 사람들은, 사이클 하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 하던데, 생각보다. 그게 뭐 당연히 이제 마스크가 딱 붙으니까 막 힘들겠지만, 뭐 그런 것도 보고, 집에 돌아올 때 요즘 날씨 좋으니까, 그 하천 같은데 이제 가족들끼리 나와서 이제 뭐, 쉬는데,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좀 이제 몸 풀면서. 할아버지가 마스크 끼고 혼자 걸어가고 계셨어. 그리고 세 가족인데 딸내미야. 좀 약간 이제 막 걷고 좀 활동적일 때. 근데 이제 딸내미가 막 신기하니까 막 움직이다가 할아버지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빠가 저기 뒤에서 있다가 갑자기 진짜 무슨 막 플래시처럼 후루룩 와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뭐 감염자를 보진 않지만 어르신들이 약간 이제 뭐랄까 면역력이 좀 약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접촉을 피하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보는데도 좀 되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 아빠 마음도 이해가 되고, 딸내미 완전 놀래가지고 아빠가 뒤에 확 잡아버리니까 딸내미 놀래가 눈이 뭐 이만큼 커가지고 난 봤거든요. 아빠 못 봤겠지만 뒤에서 뒤에 목덜미를 그냥 확 잡아 당겼어, 그냥 공중으로. 할아버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도 걸어가시다가 약간 이제 뭐랄까 좀 움찔하시고 하니까 난 그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좋더라고. 그냥 그 아빠 마음도 분명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 또 오늘 투표 날이었으니까 아버지 쉬시나 봐. 오늘 봤는데 너무 좀 그랬어요. 오늘 진짜. 아휴. 갑자기 짜증 확 나네. 자, 다음 소식은 아우크스부르크 회장은
갑부 구단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장 호프만이 갑부 구단들 행태에 일침을 가했는데 그는 지역지 아우크스부르거 알게마이나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1,000억 단위의 매출을 쓰는 갑부 구단들이 직원을 해고시키거나 단기 알바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기사들을 읽었을 때 난 내가 뭔가 잘못된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라고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아우크스부르크 사무실에서는 많은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축구 없는 이 기간이 그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바쁘게 일하고 있고 우리는 당장 정부 지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만의 길을 갈 것이다 라며 직원들의 정규직 유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몇 팀들 그러니까 유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팀들 리버풀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도 현대가 쪽이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구단에 수입이 없으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렇다를 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재수가 없긴 하죠.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제일 금전적으로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부터 쥐어짜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이제 그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더 어우러지니까 괜찮을까? 왜 직원들부터 저렇게 하지? 오히려 고액주급자들, 연봉자들, 더 윗사람이고 이제 윗대가리들이고 선수들인데 거기서 일단은 해보려고 생각 안 하고 물론 그 선수들도 그 피해를 보는 거 맞는데 같이 하든가 왜 그러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기업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원래 이런 일이 있을 때 밑에서부터 쥐어짜는 게 원래 기업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단들 안 하는 다른 구단도 내가 그래서 맨유하고 맨시티가 이번에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 두 팀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정규 그리고 정규직 아니더라도 다 지킨다. 안고 간다. 이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일찌감치 그 약간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쥐어짜는 그런 그지 같은 팀들이 있어요. 물론 미안하다 사과했고 아직도 쥐어짜는 클럽이 있는데 쥐어짜야 되는 클럽이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팀은 노리치 같은 팀 우리가 말하는 좀 하위 팀 영입에서도 좀 약간 힘들고 정말 이 중위권이 없으면 힘든 팀 이런 팀들이 그렇게 나가면 저 팀들은 좀 어쩔 수 없구나 하겠는데 돈이 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손해를 안 보고 싶겠지만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함께 다 함께가 아니라 느그부터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상위권 팀들이 그렇게 움직인 팀들이 있어요. K리그도 비슷해요. 정말 개 같은 경우죠. 네. 정말 개 같은 경우예요. 다 손해보고 싶지 않죠. 하지만 너무 잠깐 눈앞에 있는 걸 막으려다가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창피했고 쪽팔렸고 그 행동에 대해서 감싸는 사람들? 왜냐면 아예 사례가 없는 사례였으면은 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맨유하고 맨시티가 먼저 나서가지고 지키겠다. 우리 직원들 사람들 지키겠다 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좋아하는 팀이? 정말 진짜 요즘 사고 정말 많이 친다 했는데 그런 거에서 진짜 하는 행동 거지 하나가 거지 같아 진짜. 보면서 요즘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축구를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난 축구를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거죠. 어쩔 뭐래 이겼는데 하겠는데 축구를 안 하는데도 정말 그 다른 짓거리 때문에 구단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로 같이 싸잡혀서 욕먹는 것도 짜증나고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렇게 약간 좀 이 정도인가? 이 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걸 느낄 때도 정말 스트레스예요.
이제 케니 달글리시 경이죠. 리버풀의 레전드 선수이자 감독이고요. 네. 이 꼬바의 양성 반응 나오셨다가 회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정말. 달글리시가 전하길 지난 며칠 동안 저의 안녕을 빌어준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꼬바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가족과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기쁘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보건당국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저를 보살펴주고 대단히 힘든 시기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태양이 비친다라는 것을 알지만 집에 머무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지금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의심의 여지 없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권고된 시간 동안 완전한 봉쇄에 있도록 합시다. 라는 말을 했죠. 네. 아파 보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걸 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 영국에만, 영국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쩌면 모르겠어요. 내가 좀 주변 사람이 별로 없고 좀 외로운 사람이라 그 밖에 싸돌아다니는 인싸들, 그 맛집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클럽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 좀 배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안 무섭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무섭나? 나는 그냥 운동할 때 누가 근처에 오면은 내가 미안해서 저 사람이 나를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막 그 구석에 쭈그리러 가가지고 막 하거든요. 사실 오해할까봐. 나 안 무섭나라는 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고, 좀만 좀 괜찮아지고 즐겨도 되는 건데. 네.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뭐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진짜 그렇게 되게 안 무서운가 봐. 좀 특이하다. 리버풀 팬으로서 조던웅은 다글리시 옹의 리버풀 축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분 축구하는 거 못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다글리시 감독했을 때 굳이 또, 그러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팀의 레전드.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감독하는 걸 좀 원치 않아요. 네. 그 누구든. 감독은 언제나 끝에 말로가 좋지 않아. 물론 웃으면서 떠나보낸다고 하지만 좋지 않아. 리버풀에 있는 클럽도 도르트문트에서 정말 마지막에 이제 넘어올 때는 정말 개같이 보냈죠. 시즌이. 도르트문트 마지막 시즌은. 그래도 도르트문트 팬들은 클럽이 해준 게 있으니까. 클럽이 고생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좀 약간 뭐랄까 보내주는 길이 다른 감독들보다 좀 나았지. 감독들 말로는 사실 좋게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게 떠나는 경우 진짜 10의 9이 아니라 한 100의 1이 좋게 떠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저는 뭐 제 좋아하는 사람이 감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감독하면 좋아요. 또 욕하거든요. 또 욕하거든. 크리스탈 팰리스의 호지슨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 시즌은 반드시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지슨이 말하길 우리가 올 시즌을 끝내야 하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며 우리는 누가 우승할지, 누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지, 누가 승격하고 강등당할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적어도 한 달 동안의 이제 뭔가 훈련이 또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시간을 압축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예를 들어서 훈련장과 같은 우리의 장소에서 추가 제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은 9경기를 평소보다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한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시즌 사이에 더 짧은 휴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즌을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금 경기를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거니까요. 호지슨 감독이 무시받고 저 크펠 축구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가장 연세가 있으신 최고령의 감독이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노장 선수들 고령의 감독들이 좀 약간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저거 씨 나이 먹고 주급 빨아먹고 연봉 빨아먹고 수원에 있을 때도 짜증나 씨 왜 안 가 막 이랬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인지 몰라도 이해가 돼. 그리고 이 노장 선수들 고령의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의 이제 데이터들이 분명히 팀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K리그로 보면은 K리그는 사실 노장의 선수들이 뛰기에는 정말 어려운 이동국이 정말 몇 안 되는 사례일 뿐이에요. 맨날 그 얘기하면 이동국 있는데 하지만 이동국 말고 누구 없어요.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리그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좀 노장의 선수들이 좀 밑에로 내려가서라도 좀 뛰면서 이제 축구를 좀 더 계속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노장 선수들이 좀 밑에 내려가서 뛰는 거 경험을 전수해주는 좋은데 난 미우라는 아닌 것 같아요. 미우라는 너무 오버예요. 미우라는 몇 살이더라? 감독보다도 나이가 많고 그런 거는 이게 물론 나이로 축구하냐 이건 아니지만 그 나이 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 미우라는 차라리 코치를 하든가 아니면 보드진을 들어가든가 그게 낫지. 감독들 눈치 보더만. 미우라 요코하마 올 시즌 J리그에 들어왔는데 열리면 알 수 있겠죠. 아무튼 호지슨 감독 잠깐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에메리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대요. 근데 이제 전 여자친구가 더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에메리의 이제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나는 에메리가 신사고 진정한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메리는 나와 진지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었고 경질되기 2개월 전인 작년 9월에 자신이 에메리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며 에메리는 자신이 아스날에서 경질된 것이 여자친구인 내 탓으로 돌렸고 나에게 너는 재수가 없다. 너는 마녀다. 하얀 마녀.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 자체가 이제 더선에서 여자한테만 이제 편향적으로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약간 가십적인 그냥 찌라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가 또 이제 저런 얘기를 둘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선에서 나온 얘기라 제가 가져왔어요. 에메리가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여자친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가슴에 털이 별로 없네. 유럽 사람들은 다 가슴에 털이 많은 줄 알았는데 긱스처럼 루니나 루니가 옛날에 가슴에 털로 숫자 했던 거 아세요? 그게 뭐였더라? 맨유 우승인가 리버풀 우승 관련인가 그 해가지고 관련해서 아마 숫자 그 털을 깎았을 거야.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구글에. 혹시라도 난 더러운 거 좋아한다 비위가 강하다 싶으신 분은 루니 가슴털 숫자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아파. 리버풀이 일본 캐릭터인 헬로키티와 콜라보를 하였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인 푸티 헤디스 라인은 리버풀이 헬로키티 스페셜 콜렉션을 만들었으며 키티가 세상에 나온 지 45주년 기념 프로젝트라고 말하면서 일본에서는 키티가 행복과 친절,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리버풀은 키티 캐릭터로 티셔츠, 그 다음에 후드티, 파자마, 가방, 바지, 지갑, 스티커, 학용품,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리버풀 공식 쇼핑몰 패션에서 이 상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시면은 이제 엔화가 아니라 유로죠. 가격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반팔티, 긴팔티, 후드티 같은 건 물론이고 이거 말고도 뭐 텀블러, 머플러, 인형, 수첩, 볼펜, 아까 말했던 학용품들도 엄청 다양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린이 팬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이제 현재 보고 있대요. 아우 눈 아파. 리버풀이 뭐 미나미노가 뭐 이런 거 책가방 메고 막 그 광고 찍어야지 그러면 할 거면 일본에 이제 홍보할 거고. 근데 유럽의 사람들도 키티 좋아하나 봐요. 귀여운가? 모르겠네. 그 한국 캐릭터인 콩인가? 콩콩인가? 걔도 좀 귀여운데. 키티는 나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서 나 강아지 좋아해. 잘 모르겠습니다. 콩순이에요, 콩순이? 별로 뭐 이쁜 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빨강색도 이제 뭐랄까 색감이 맞고 하다 보니까 그냥 미나미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 관련된 뭐 하는 건지 뭐 잘 팔리겠죠. 네, 워낙 유명한 캐릭터인 거 맞으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여성 팬들, 어린이 팬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뭐 내 취향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매번 말하지만 카카오 프렌즈의 튜브 오리 캐릭터 나 진짜 오리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난 튜브가 너무 좋아. 그 튜브 그 이모티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전문. 난 튜브 진짜 튜브 그 관련된 휴대폰 케이블 있어요. 근데 칫솔하고 두 개만 있어. 다른 건 안 샀어. 그러니까 이제 뭐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거 한번 사볼까 했는데 질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그 휴대폰 케이블하고 또 뭐 말했지? 다른 거 하나 있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두 개. 오늘 원래 할 게 뉴스가 더 많은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30분을 향해 가기 때문에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처음 또 들으시는데 뭐 너무 길면은 부담스럽지.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 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다들 수고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축구 관련된 영상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방에 있는 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거만 많이 오신 거야 지금. FM 할 땐 더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축구 관련된 뉴스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하려고요. 왜냐면은 이게 좀 동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좀 멀어져. 나도 모르게 진짜. 나도 모르게 멀어지면서 좀 관심이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붙잡고 얘기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이게 좀 나중에 받아들일 때 편하지. 좀 너무 멀어질 때 한 번에 다시 축구 봐야지 하면은 좀 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뉴스 같은 거 조금씩 좀 가져와서 매일 지금 생각은 8시 전에 해서 1시간 안으로 축구 뉴스 하고 끝나면 FM 한 3시간 정도 하고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FM 모르시는 분은 제 유튜브 조던 HD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수원 삼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보드진들이 돈은 드럽게 안 주면서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건 나한테 원하는 건 바로 쓸어놔요. 아주. 너무 슬퍼 힘들어. 진 빠져 요즘에. 그래도 재밌어요. 그 축구 게임을 하니까 재밌어. 근데 약간
감독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바라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한 경기 비기거나 한 경기 지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막. 첫과당님 쿠키 100개 조던. 그래도 아! 간단히 뉴스라도 들으니 고맙네요. 우. 아, 초과장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후원까지 해주시는데. 오늘 초과장님하고 진짜 없었니 우리 구단주님들이 100개씩 해먹을까? 씨, 받으면 좀 모아놔야 되는데, 뭐, 처먹을 생각부터 하니까 요즘 너무 힘듭니다. 네. 아니, 이게 혼자 집에서 해먹는데, 해먹는 거 왜 이렇게 돈이 드냐, 의외로? 진짜로, 한 달 진짜, 한 번 다 만들어 먹고, 한 달 그냥 다 시켜 먹고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해본 적 있어. 왜냐면, 시켜 먹으면, 한 번에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시켜 먹고, 통에 담아서, 다음에 다시 데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싸게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번 이렇게 장 보고 오면은 요즘에 반찬 때문에 한 4일에 한 번은 장 보고 오는데 돈이 너무 들어 생각보다. 진짜. 그래서 나 좀 놀랐다니까요, 진짜. 왜 이렇게 돈이 들지 만들어 먹는데? 내 양을 줄여야 되나? 그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무, 양파, 마늘 기본적인 재료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묵국을 끓여 먹던 콩나물국을 끓여 먹던 무침을 하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늘이에요. 마늘 이런 재료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어가지고 이걸 3, 4일 한번 사와도 금액조 따져보면은 7,000원에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7,000원에 한 끼를 두 번을 나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걸 사 먹을까? 이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요리를 좋아하지만 그런 거 수지타산까지 막 딱딱 머리에서 나올 정도로까지 이제 막 많이 밥을 안 해 먹다 보니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FM 하냐 물어봤는데 오늘 FM은 좀 쉬죠. 네. 왜냐면 내일도 뉴스가 한 바가지야. 그래서 뉴스를 또 취합하러 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 거를 또 가져와야 돼가지고 그거 좀 정리하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이거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